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웅이고요. 소리숨 이비인후과 코골면 소리숨 잘 자고 싶다 소리숨 이비인후과 이대웅 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분노 상태는 좀 넘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가볍고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 의료 정책은 잘못되어 있거든요. 의사를 늘리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럼 민주당 때는 늘리자고 했는데 반대를 했고 이번에는 또 2,000명인데 뭐 3,400명까지 늘리자고 했냐.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완전 우리가 잘 모르는 대표적인 이제 슬로건으로는 2,000명을 늘리자, 전에는 350명, 400명을 늘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각 정권이나 아니면은 각 정권마다 뒤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 의료 제도인지 아니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의료 제도인지 여기서는 보일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래도 저희가 전문가인데 이번 사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나라에서 전제로 한 게 뭐였죠?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한 명 한 명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응급실을 뺑뺑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아과가 많이 밀려 있고 또 이제 지방 의료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늘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자라고 하는 목표로 의대 증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보실래요? 매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서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기 두렵지 않으세요? 왜냐면 뭐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문제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귀국해서 그런 문제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무리 시골에 계시거나 해도 서울대 병원 갈 수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 가실 수 있잖아요. 얼마면? 하루면. 그리고 거기 가서 바로 전문의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스케줄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하루에 1개, 2개 하지 않잖아요. 10개도 해주고 5개도 해요. 시간이 넘어가고 오버타임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0개를 해야 내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대학 교수님들 봉급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개만 해도 되는 사람이 10개씩 하시잖아요. 5개씩 하고 있고. 그래도 10년은 넘는 동안에 교육받은 내용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을 10년 동안 세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은 적지만 그래도 환자를 생각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료의 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6세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요. OECD 평균이 80.3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경제적인 여건, 비만도 그리고 시기, 우리 신김치 먹으니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요구르트 먹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하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대 정원으로는 보충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전 세계 3위입니다. 3위. 오래 산다는 말씀이고요. 영아 사망률 OECD 평균이 4.0명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1000명당 4명의 영아 사망률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4명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0위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순위거든요. 또 하나, 암에 의한 연령 표준화된 사망률 2020년도에 10만 명 기준으로 OECD 평균은 201.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60.2명이에요. 즉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퍼센트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암 수술을 유럽이나 무료인 사회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유럽 같은 의료 제도에서는 암이 진단이 되더라도 하루에 1건, 2건만 해도 되는 의사가 대학병원에 있으면 이 사람은 6개월, 1년 후에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빨리 받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OECD도 이렇게 암 수술에 대한 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순환기계 질환. 우리 심장마비 걸리고 뇌출혈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2020년도에
10만 명당 OECD 평균은 신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292.9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28.8명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심장마비로 소방당국의 교육에 의해서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도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크리티컬한 거는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스텐트를 넣고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세계 1위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불편을 다 풀어드려요. 사람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제 오늘도 저 선생님들 다 퇴근하셨지만 저 혼자 병원을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10명 보기가 어려울걸요. 접수하고 그 다음에 환자 모시고 와서 검진하고 차팅하고 나가서 주사하고, 혹시 수액 맞으실 분은 수액 맞고, 검사 필요하면 검사 데리고 가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거기에 간호사님, 청각사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조무사 선생님들 다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무슨 의료공화국입니까? 전부 다 병리사 아니면 조무사 아니면 간호사계, 약사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2020년 조사에서 10만 명당 OECD 평균이 239.1명이고요. 한국은 142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공보건 정책의 수준이나 의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세계 3위예요. 안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세계에서 3위예요. OECD 평균 3위라고요. 대한민국 의사들, 환자들 잘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의술을 총망라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을 환자들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병상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OECD 평균의 1,000명당 4.3개의 병상이 마련이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12.8개의 병상이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외국은 4.3개의 병상 수 중에 2.8개 정도를 나라에서 공공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12.8개 중에 1.2개의 병상만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코로나가 걸려도 대부분은 개인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은 2.8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반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가 되겠죠. 2배가 훨씬 넘죠. 그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상이 적지 않아요. 즉 나라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적고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은 그 사병원에 넘겨놓은 의료에 대한 책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다 맡겨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당신들을 개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행정보건복지부에서 할 얘기인지는 사실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셨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병상 수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공공병원도 적자가 나긴 하겠지만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시골에도 병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적자를 보지만. 근데 또 나라에서는 또 적자 보기 싫은 거잖아요. 환자분들 생각하는 공공병원이 얼마나 있어요? 보건의료원, 또 뭐 있나요? 국립암센터, 뭐 이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그 작은 규모의 도시에는 나라에서 공공으로 투자를 하셔야 그쪽으로 의사들이 분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가 우리나라가 9.3%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이 9.7%입니다. 세계 1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6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순환기계에 의한 사망률도 적었고요. 세계 1위였죠. 암에 의한 사망률도 세계 3위였습니다. 그리고 회피 가능 사망률,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살리는 가능성도 세계 3위였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여되는 금액은 세계 16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많은 노동력이 투여가 된 후에 업무량이 많은 후에 그리고 그것에 의한 불편이 없는 시스템을 한국 의료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여력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의사가 더 많아져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더 많아져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계속 나갈 겁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시골로 갈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의사, 그리고 필수 의료에 갈 수 있는 의사를 늘리는 방법은 지금 있는 인력 풀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까딱하면은 소송 걸리고 환자한테 뺨 맞고 다니고 엄마나 부모님한테 소아 부모님한테 컴플레인 받고 소송 받고 하는 것을 나라에서 좀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생명 살리기를 인생 목표로 삼고 소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소아과에서 헌신할 의사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골 가서 본인 고향 가서 활동할 의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 지금 당장 2,000명을 늘려서 10년 후에 의사가 2,000명이 쏟아져 나오면 그 중에 몇 명은 필수 의료로 가고 소아과로 가고 시골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어쩌면 지방이 소멸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필수 의료를 하고 소아과를 하고 계시는 의사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당연히 서울에 몰려 있을 거고 대도시에 몰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2,000명이 늘어나는 게. 그 필수 의료나 소아과나 응급실이나 시골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을 해주면 지금 낙수 의사라고 폄하받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책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